자, 지금 시간이 2024년 12월 20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후 5시 33분. 자, 끝났는데 318.33에서 끝났어요. 318.33에서 마감을 했고, 코스피 지수는 2404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오늘 결과만 봤을 때는 상방에 유리할까요? 하방에 유리할까요? 개인적인 판단은 하방이에요. 지금의 마감은 하방에 유리하게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이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분기봉은 아랫꼬리가 별로 없어요. 예? 분기봉의 아랫꼬리가 별로 없다는 얘기는 연봉의 아랫꼬리도 거의 없다는 얘기죠. 예, 지금이 4분기고 1분기 저가보다 지금이 더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분기봉의 저가가 연봉의 저가예요. 그래서 거의 아랫꼬리가 없죠. 314? 313? 예? 지금 저가가 313이니까 5%에 5%. 저점 대비 5포인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포인트를 지키는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구조만 본다면 일단 저가를 깨고자 하는 의도는 포함한다. 네? 저가를 깨고자 하는 의도는 포함한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월봉의 경우에도 상단선은 331.66, 하단선은 한 318.6인가 5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딱 하단선까지 온 거예요. 지금 하단선까지 온 거니까 매도자는 뭘 한다? 보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더 떨어질 줄 알고 여기서 딱 매도를 쳤는데 위로 올라가. 그랬잖아요. 정작 331이 되면 손절한다고요. 예? 정작 331로 가면 손절을 한다고. 거기서 사야 되는데 318대에서 매수를 해버리면, 예? 그러니까 318대에서 하방에다가 배팅을 해버리면 정작 331대 가면 신규로 다시 배팅을 해야 되는데 이미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절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 위치에서는 공격적으로 하방을 볼 이유는 없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떨어진다라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위치 자체는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그냥 사람들은 방향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기만 한다 그러면 뭐 어디서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건 뭐 그분들 입장에서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분석하는 방식에서는 그런 건 회피하도록 권유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다음 달이 시작되면 상단선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래쪽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방에 유리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주봉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설명을 하고 요걸 설명하려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하락을 연장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끄집어 내려가지고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내려가게. 이렇게. 그래서 이만큼 내려야 돼요. 이걸 연장한다 그래. 그러니까 이만큼이 내려가려면 보조지표상 이만큼이 내려가려면 봉은 더 많이 내려가야 돼요. 이해되셨죠? 봉은 더 많이 내려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장대음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려가니까. 그리고 자, 여기 하단선에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하단선에서 끝나면 위로 올라가는 건가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얘가 하단선에서 마감하면 여기 툭 부러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내려가는 걸 막을 수 있어도 봉이 바뀌면 내려가는 걸 못 막아요. 이해되셨죠?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끝났냐?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예, 이거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322 정도를 막은 거고 아래는 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저가 깨지면 예, 이번 달 저가 다시 깨진다고 봐요. 자, 315.82가 깨지면 313.51도 깨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 판단이에요? 제 판단. 이거는 이제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갭상승 없으면, 예, 반등했다가 다시 누를 수 있습니다. 이건 누르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누르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위로 쳐올려도 누를 거예요. 위로 쳐올려도 누를 가능성이 높고, 와, 이제, 이게 지금 날짜로 월요일, 월, 화, 수 25일이 언제죠? 25일이 수요일인가? 그러면 월, 화, 목, 금 이게 지금 연말이잖아요. 여기가 연말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올해 끝날 때까지는 네, 하락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이후로 네, 저가를 깨거나 종가가 하락하거나 그러면 이제 아래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저는 연말이 거의 저가로 끝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연말에 저가로 끝나고 내년 연초에 반등이 오는 그런 구조를 보고 있는데 반등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반등이 오기 좋은 구조가 돼요. 1월이 되면 반등하기에 좋은 구조가 만들어지고 12월 말까지는 지금 상태만 조금 더 하락하기 유리한 그런 상황이라는 점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0분봉을 잠시 보여드릴 건데 제가 이거 우스갯소리로 동남풍이 분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가 조롱을 당했어요. 근데 아주 웃기더라고요. 잘 보세요. 제가 왜 하락을 봤냐면 여기 지금 하락 구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락 구간에 다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봉인가요? 이봉이 하락을 시작한 봉이에요. 그래서 금요일까지는 예? 여기까지는 어쨌든 1구간만 있으니까 잘하면 내리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봉이 나왔잖아요. 예. 중간에 이봉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봉은 사실상 1구간에서 나온 거라 투자 심리도가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가를 낮추면 다시 확 떨어지는 거죠. 제가 한 얘기 중에 이거 지난 영상에 있습니다. 예, 여기서 고가가 낮아지면 3포, 종가가 낮아지면 4포. 그래서 3포에서 4포 정도는 빠질 거다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사실. 네. 그런 이유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 이 구조가 주봉에 있어요. 똑같은 구조가 주봉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깨면 313대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313대로 내려가는 건 사실 별거 아니에요. 313대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올해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313대로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가 끝난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올해가 이대로 끝나버리면 상당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릴게요. 선물 여기도 지금 뭐 아래가 열렸죠. 지금 거래량도 늘었기 때문에 얘는 내려가려고 작정하고 만든 차트예요. 일봉은 화요일 이후로 내려가기 좋은 구조고, 레버리지는 저가 지키면 사시고 아니면 포기. 레버리지는 저가 지키면 사시고 아니면 포기입니다. 이건 다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전부 다 얘기해 드렸어요. 응? 전부 다 이야기해 드렸다고. 저가 깨면 사지 말라고. 누누이 당부 드렸죠. 저가를 깨면 매수하는 거 아니다. 저가를 깨면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오늘 저가 깨면 매수는 나가리. 매수는 나가리입니다. 그리고 고포스는 보유. 저는 매수 추천 안 해요. 보유입니다. 보유.
보유하세요. 사지 마시고 사는 건 말려야죠. 저는 사는 건 말리고 싶어요. 왜냐? 다음 달에 되면 다시 이격 조정을 또 해야 돼. 이게 여기까지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작된다고 해도 어쨌든 2580원? 이 정도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없다는 거죠. 매수하기 어렵다. 보유하라. 보유하시라. 신규 매수는 말린다. 2490원 넘어가면 신규 매수는 없다. 보유하시면 되고, 지난번처럼 한 2380원 아래로 내려가면 고민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오면 안 되겠죠? 지금은 월봉이 망가지면 안 돼요. 지금은 그냥 가야 돼. 2380원 찍고 올랐는데 지금 얼마 올랐냐면 2480원, 2580원, 230원 넘게 올랐어요. 230원 넘게 올랐다. 괜찮지 않나요? 나쁜 가격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거기서 사라고 뭐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런 말 할 생각 없어요. 그냥 구조적으로 그 정도의 가격이 좋은 자리였다라는 걸 그냥 설명하는 거지, 제가 거기서 뭐 추천을 했고 이런 거는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그냥 차트상으로 만약에 매수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그 정도 가격을 고려했었어야 한다 라는 거죠. 제가 영상을 제공을 하면서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사실 보게 되거든요. 사람들은 여러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 채널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냥 살짝 봤다가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보다가 안 맞는다고 생각했으면 떠나셔야 되는데 원망이 쌓여서 계속 머무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보시는 분이 하나, 안 맞는 구간에서 영상을 봤다가 원한이 쌓여서 계속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에 머무르시는 분 또 하나, 그냥 봤는데 나랑 안 맞아? 그렇게 생각하고 떠나가시는 분. 차라리 그냥 나랑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대충 보다가 가시는 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원한이 쌓여서 계속 붙어 계신 분들이 문제예요. 그분들은 호의적인 감정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한테도 도움이 안 될 텐데 계속 머물러 계세요. 특이하게도. 자, 그 다음에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이게 이제 여러 개의 봉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 개. 이 여러 개의 봉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떤 상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 연봉 보시면 지금 상태면 저가 못 지킵니다. 지금 상태면 저가를 못 지키고, 지금 상태면 지금 311대까지는 빠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여기 344, 344까지 반등할 수 있어요. 344까지. 지금 위치면 반등 목표치가 한 344 정도 되니까 26% 정도의 반등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가 대비 26%, 25% 정도. 그러니까 종가가 얼마에 끝나든 아마 대충 그 정도의 반등폭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25포인트 정도의 반등폭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저가를 깨고 누르면 270까지도 보여요.
270까지도 보인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344와 270이 말하는 숫자, 예? 도대체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뭐 3개월봉 보시다시피 270대가 이격불변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 이 정도의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래가 열렸기 때문에, 아래가 열렸잖아요. 밀고 내려가면 이제 270대까지 개방된다라는 거고, 아직 월봉은 아래를 크게 개방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은 크게 내리기 어려운 구조고, 예, 지금 분기봉은 뭐 내려도 상관없고. 자, 이주봉은요. 이주봉은 계속 예, 이렇게 끝나면 하락 추세가 연장이 되는 거예요. 하락 추세가 연장이 되고, 주봉도 하락 추세가 연장이 되고. 그러니까 하락 추세는 아직까지는 계속 연장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고 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죠? 예. 그러니까 월봉도 지금 위치면 아래가 유리, 주봉도 지금 위치면 아래가 유리, 연봉도 지금 위치면 아래가 유리, 다 아래가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두 수치를 가지고 좀 볼 건데, 예, 여기서 그러면 270이 뭘까? 270 월봉에서 270은 의미가 없어요. 그럼 3개월봉 볼까요? 3개월봉에 270이 뭐냐? 대드값이에요. 응? 대드값이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4분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예? 하나, 둘, 셋, 넷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분기봉으로 4개를 쓸 거잖아요. 분기봉으로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가 2, 3, 4. 근데 다 똑같지 않아요? 278.86이란 말이에요. 278.86이라고. 그러니까 올해의 2022년도의 저점을 붕괴하면, 여기를 종가로 붕괴하면, 저가로 붕괴하는 게 아니라 종가로 붕괴하면 작살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논지가 뭔지를 잘 보세요. 자, 핵심에 접근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봉이 얼마까지 열었다? 270까지 연다. 지금 위치에서 보면 270까지 열리는데, 그러면 이제 270이라는 숫자를 두고 만약에 여기까지 내리는데 저가만 딱 터치하고 올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다 저가만 터치하고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내려가다가 종가로 이렇게 누르는 거죠. 그러면 얘가 여기가 지금 그 수치잖아요. 278이었나? 예. 여기를 종가로 눌러가지고 데드가 나면, 여기서 데드가 나면 229까지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2022년에 저점을 깨는 행위가 엄청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를 깨는 행위.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일단 작년 10월에 저점, 거기가 305잖아요. 네, 305. 1차 타겟은 거기에요. 305를 깨느냐 마느냐. 지금은 313까지밖에 안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305를 깨느냐 마느냐가 1차고, 305를 깨고 나면 그 다음 타겟이 이제 278이 되는 거죠. 근데 278을 깰 때 이걸 종가로 깼다? 그러면 네, 작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3월 종가가 278보다 낮다. 그러면 내년 안에 223대, 229 아래를 구경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논리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잘못 지어가지고 인디케이터가 없어졌어요. 다시 일목을 불러오겠습니다. 일목. 자, 이제 요거는 보여드렸고, 또 다시 세팅해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30분봉 데드죠. 10분봉 데드, 1시간봉 데드, 2시간봉 데드. 뭐 할 얘기 없어요. 다 데드라. 4시간봉 데드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이슈가 없습니다. 일봉. 자, 일봉은 계속 데드를 유지하고 있죠. 제가 오늘까지 예상한 수치는 333.80이에요. 여기를 회복하지 못하면 계속 하방이 유지되는 겁니다. 240분봉으로 봤을 때는 더 낮는데, 어쨌든 이제 일봉으로 보면 다음주 사거리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에요. 332. 그러니까 332를 회복하지 못하면 계속 하방은 유지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하방이 유지된다라는 거는 저가를 깨도 상관없다고요. 지금 만들어진 저가를 또 깨도 된다고. 여기를 골드내기 전까지는 저가가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깨도 상관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3일봉, 주봉, 여기 뭐 아무 적이 없잖아요. 자, 이제 이주봉. 여기 이주봉은 사실 문제가 없잖아요. 여기 이주봉은 문제가 없어요. 왜? 333.08만 넘지 않으면 완성이니까.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이 봉들은 문제가 안 돼. 이런 봉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사이사이에 껴서 숨어 있는 봉들, 그때 제가 보여드린 거 3주봉. 이게 3주봉이잖아요. 자, 오늘 끝나요. 오늘 끝나는 봉이에요, 얘가. 2024년 이제 12월 23일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하잖아요. 오늘 끝난다고. 그럼 오늘 데드로 완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드로 완성하려면 얼마보다 낮아야 돼요? 325.7 하나보다 낮아야 되잖아요. 여기보다 낮아야 된다고요? 낮아졌잖아요. 낮아졌잖아요. 데드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골드가 나면 복잡해지죠. 왜냐면 골드 상태면 여길 가야 되니까 360대를 다시 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이제 데드 나면 또 사라지는 거고. 근데 아예 데드 상태를 유지했으니까 여기도 이제 문제가 없고, 그러면 이번 주에 요구했던 이 3주봉, 3주봉의 목표치는 상관없는 거고, 이걸 코스피로 봤을 때도 데드는 계속 유지되는 거죠. 2452보다 낮으면 되니까, 뭐 낮잖아요. 그러니까 잘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요거 말고 6주봉이 있어요. 6주봉으로 보면 여기, 이건 언제 끝나느냐? 내년 1월 3일에 끝나요. 내년 1월 3일이니까 2주 남은 거죠. 2주. 앞으로 2주가 남았어요. 2주봉은 다음 주에 끝나고 6주봉은 그 다음 주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2주봉은 얼마를 요구하냐면 333.08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6주봉은 얼마를 요구하냐면 322.66을 요구해요. 근데 이걸 코스피로 돌려서 보시면 조금 달라요. 자, 여기서 2주봉이 원하는 숫자는 얼마냐? 여기 2474.89예요. 그러니까 맞나요? 여기 2474.89보다는 낮으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지금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다음 주가 됐을 때 끝나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 다만 여기서 육주봉은 1월 3일이 됐을 때 2377.76보다 낮아야 되니까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연말이 되면 더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 설명 드렸잖아요. 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래쪽으로 계속 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려놓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의견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뭐 외국인이 현물을 팔고 연기금이 들어와서 매수하고 외국인이 매도를 줄였다가 늘렸다가 막 이런 결과들이 나오면 제 입장에서도 무조건 이렇게 간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투자자가 임의로 선택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 의견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상들도 계속 공유해 드리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에서 말하는 내용을 뭐 관찰해 보면서 한번 대응해 보고 싶다, 그럴 수도 있고, 반대로 2477.76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막 떠들었는데 증시가 막 올라, 영상이 잘못된 것 같아, 분석이 틀렸어, 나는 저런 분석을 동의할 수가 없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주장하냐와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결정할 거냐는 별개의 문제니까, 이렇게 결정하든 저렇게 결정하든 본인이 결정할 수 있게 데이터들을 양쪽으로 다 드리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차트를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제 나름대로의 상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돈은 좀 답답해요. 돈의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답답하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보여드렸다. 그래서 다음 주는 2주봉이 끝나니까 지금 위치보다만 낮으면 2주봉은 문제될 게 없어요. 2주봉도 이제 데드가 나면서 완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6주봉이 남은 거잖아요. 6주봉으로 1월 3일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2377.76보다 낮다.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는 322.66보다 낮다 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322.66은 방어가 될 것 같아요. 연말까지 올라가더라도 그 위는 눌러서 패대기를 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운이 좋으면 2377.76 아래에서 마감하는 상황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과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는 것과는 시간적 차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면 7월 11일까지 오르고 12일부터 현재까지 빠졌어요. 예? 그 안에 8월 5일이 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 8월 5일에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응? 그러니까 먼저 급락이 왔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떨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변화가 온 건 7월 12일입니다. 이날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뭔가 전략을 바꾼 시점은 7월 12일이라는 거죠. 어, 8월 5일에 급락이 왔잖아요. 근데 한 달이 넘은 시점이에요. 7월 12일 돼서 8월 5일은 한 달이 넘은 시점이라고.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기 전에 먼저 움직였다라고 봐야죠. 사건이 터지기 전에 먼저 움직였고, 자, 계엄이 선포된 건 12월 3일입니다. 그럼 외국인이 12월 3일에 계엄을 보고 지금 증시를 뺀다고 생각하세요? 7월 11일까지 26조였습니다. 그죠? 지금 얼마 남았어요? 지금 1.4조 남았어요. 그러면 24.6조를 판 겁니다. 12월 3일 이후로 보면 크지 않아요. 예? 12월 3일 이후로 보면 크지 않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은 계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계엄 때문이 아니라고 부른 거죠. 탄핵 때문은 더더욱 아닌 거죠. 예? 이게 기폭제가 될 수는 있죠. 예? 근데 원인은 아니라고. 이 현상으로 더 극대화시킬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현상이지 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엄 때문에 여태 외국인이 팔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 9월 달부터 9월에 환율이 바닥을 찍고 10월부터 오릅니다. 예? 10월부터 올라요. 9월이 바닥이고 10월부터 올라. 그럼 생각해보세요. 외국인은 주식을 7월 12일부터 팔았고, 환율은 10월 달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지금 3개월 동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자, 한국은행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탄핵 때문이다 그랬어요. 네. 탄핵 때문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탄핵 때문인가요? 환율은 10월 달부터 올랐다니까? 예? 환율은 10월 달부터 올랐어요. 근데 금리를 10월 달에 내렸다고. 예. 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걸 외국인은 안 거죠. 예? 한국은행 금리를 내릴 걸 외국인은 알았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금리가 내리는 게 환율로 보면 악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움직였죠. 어떻게 할지 알고 미리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오른 건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의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본 거잖아요. 제 상상이겠지만 예. 근데 무슨 이게 탄핵 탓이에요? 1,400원이 된 건 탄핵 탓이 아니라니까요. 1,450원을 넘은 건 탄핵 탓일 수도 있어도 1,400원이 된 건 저는 탄핵 탓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미 네, 10월 달부터 쭉 올라왔어요. 근데 마치 예, 한국은행이 잘못한 게 아니라 탄핵이 잘못된 것처럼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부의 행태는 예,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럼 본인들 잘못은 뭔데? 예? 본인들은 정책을 잘 집행했는데 환율이 문제라는 건가요? 환율이 오르면 살기 어렵잖아요. 수입 물가가 다 오르는데 가장 중요한 기름값도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민생을 괴롭게 하는 거지. 응? 한국은행이 민생을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금리를 내려서 누군가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득을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 국민을 괴롭히는 거예요. 미국의 부동산 가격 그래프, 중국의 부동산 가격 그래프 찾아서 보세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그래프 보세요. 그럼 우리나라만 높아. 예? 우리나라만 높다고요.
우리나라만 부동산 부양에 엄청나게 힘을 썼다는 얘기예요. 중국과 미국은 부동산 부양에 힘을 쏟은 것처럼 안 보여요. 딱 보면 부동산이 떨어지고 나서 반등치가 약해. 그래프로 보면 그래요. 네? 부동산이 하락하고 나서 반등한 힘이 굉장히 약해요. 중국은 더 약하고. 근데 우리는 엄청 강해. 그 얘기는 네. 금리를 가지고 부동산을 부양하는데 목숨을 걸었다는 거잖아요. 그 부동산을 부양하는 대가로 나머지는 다 작살난 거잖아요. 내수도 작살나고 아니에요?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희생하는 거잖아요. 수입 물가도 올라, 예. 국내 물가도 올라, 대출하는데 돈 다 갖다 쏟아붓게 만들어서 쓸 돈도 없어요. 응? 일반인들이 쓸 돈이 없어요. 대출에다가 다 갖다 돈을 들이밀었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게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수 종목들이 다 작살나요. 내수 종목들도 다 작살난다고요. 왜? 소비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소비를 못하게 만든 건 금리 정책 때문이죠. 네. 정리해야 될 때 빨리빨리 정리를 했어야죠. 리스크를 줄여놨어야, 예? 리스크를 줄여놔야 부양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서 부양을 하려면 리스크가 작아야 부양을 하지. 지금 리스크가 엄청나게 키워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부양해요? 부양이 가능해요? 여기서 돈 풀면 어떻게 돼요? 물가 더 오를걸요? 그러니까 물가가 더 오를 거 아니에요. 경제를 살리겠다라면 물가를 먼저 잡아야지. 물가를 잡는 게 먼저지. 물가 잡을 수 있을까요? 돈 풀어가지고.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부실을 털어내는 게 먼저 아닌가요? 예? 구조조정을 해서 부실을 털어내고 부실을 줄여놓은 상태가 되어야 여기다가 부양을 해가지고, 예? 살리죠. 부실은 부실대로 다 키워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뭘 어떻게 해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쪽 분야의 지식이 많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예, 과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이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지는 저는 물음표예요. 응? 물음표라고. 정부를 믿어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정부를. 예, 저는 국가를 믿을 수는 있는데 정부를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정부는 여당이 바뀌면 바뀌거든. 아시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하면 여당과 야당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바뀐다고요. 계속. 국민들의 기대치에 따라 정부는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국가는 변하지 않아도. 그래서 국가에 대한 신뢰는 가지고 있지만 저는, 예,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갖는다? 저는 그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대통령이 나와서 백신 맞으라고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뒤통수 친 사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말을 뱉었으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 사망한 사람들 다 처리를 했어야죠. 보상도 해주고. 나라를 믿었는데 정부를 믿고 왜 나라와 정부를 믿은 사람의 뒤통수를 치냐는 거예요. 자, 이번에 12.3 계엄 이후에 잘 보세요. 기재부하고 F4라 그러던데, 네. 금융 관련 수장들이 만나서 뭐 했어요? 예. 유동성 무한 공급한다 그랬죠? 유동성을 무한 공급하겠다. 그러면 제가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 연기금이 얼마나 유동성을 공급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나라가 하는 게 정말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업만 의심스러운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 연기금이 2조 1,900억을 샀습니다. 무한 공급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무한하지 않잖아요. 얼마 안 샀어. 예? 외국인이 2조 7천억 파는 동안에 2조 1,000억밖에 안 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파는 걸 다 소화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연기금이. 무한 공급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무한 공급이 아니라 가용할 수 있는 돈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표현할 때도 가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해야지. 예? 무한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연기금이 무한한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무한 공급을 하냐는 거고, 제가 이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자, 12월 12일, 예? 여기가 만기일이에요. 12월 12일에 연기금이 얼마를 샀냐? 여기 보세요. 12월 12일에 연기금이 산 돈이 3,800억 정도 됩니다. 네. 3,800억을 샀어요. 그럼 이 돈이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만기일입니다. 네? 외국인이 상방을 잡고 있던 날이에요. 외국인이 상방을 잡고 있던 날에 굳이 3,800억을 사가지고 외국인이 유리하게 만기가 끝나도록 도와줬어요. 네? 만기일에 외국인들 선물 상방 잡았다고 연기금이 3,800억을 투자해가지고 외국인들 행복하게 해줬다고요. 누구 돈으로? 국민 돈으로. 네? 국민 돈으로 외국인들 배불리는 짓을 연기금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매일매일 매수했는데 그날도 매수한 거에 불과해. 그러면 사실 상관없겠죠. 근데 잘 보세요. 12월 12일에 연기금이 3,800억을 샀지만 이 날을 제외하고 이날만큼 산 날이 없어요. 12월 4일 1,100억, 그 다음에 1,500억, 자 12월 6일에 3,400억을 사고 나서 2,200억, 200억, 여기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만기일에 3,800억을 사고 그 이후로 3,000억대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양을 할 거면 증시가 폭락할 때 많이 담고, 예? 증시가 폭락할 때 많이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날 32포인트 빠진 날 이런 날 3,000억을 사고, 48포인트 빠진 날 이런 날도 3,000억 사고, 오늘 같은 날도 3,000억을 사야죠. 근데 정작 오르는 날 3,800억을 사가지고 외국인 좋으라고 국민이 갖다 바친 돈을 다 갖다 쓸어 담아줬어요. 그러면 12월 12일 날 매수한 3,800억은 지금 돈을 벌었을까요? 비싸게 사줬잖아. 3,800억원어치. 근데 그때 지수가 얼마예요? 2,480이에요. 지금 80%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3,800억을 사가지고 지금 80%나 내렸어요. 차라리 팔지. 고점이니까 차라리 파는 게 낫지. 왜 고점에서 다 받아주면서 연기금이 외국인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냐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보면 국민을 위한다라는 그 선언 뒤에서는 외국인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발표하는 걸 정말 믿어야 되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는 그렇게 돈이 움직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무한 공급한다고 하면서 무한 공급은 안 하고, 외국인이 상방 필요할 때는 연기금이 3,800억을 밀어주기도 하니까, 이걸 보면서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죠. 누구를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야 내막을 잘 모르니까. 그냥 겉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고포스는 사실
일봉 계속 골드 유지고 3 골드, 주봉도 골드. 이주봉 언제 골드 낼래? 이주봉 골드 나니? 어우, 이주봉 골드 내기 직전이에요. 그죠? 이주봉 골드 내기 직전인데, 잘 보세요. 지금 이번에 끝난 거잖아요, 이게. 아니다. 다음 주에 끝나죠? 예? 이주봉이 다음 주에 끝나는데 지금 목표치가 얼마예요? 2645원이라고요. 예, 2645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 종가가 2645원 이상에서 끝나면 얼마를 노릴 수 있는 거예요? 3,000원. 3,000원, 3,000원, 예, 3,000원이요, 거의. 3,000원 갈 수 있다는 얘기.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 종가, 다음 주 종가가 2645원보다 높아버리면, 지금 10원이에요. 2610원이니까, 여기서 얼마 오르면 돼요? 35원. 35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3,000원 구경할 거라고. 재수 좋으면. 예? 재수 좋으면 3,000원을 구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코스피 200 지수가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깨면, 말씀드렸던 대로 어디지? 최저치 313 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313을 깨고 나서도 안 오르면 그대로 밑으로 끝나면 여기 골드가 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 이주봉이 골드가 나는데 이주봉이 골드가 나면 목표가 3,000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3,000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가격까지는 1월 달에 한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러면 이제 1월 달 종가가 3,000원으로 간다. 지금 이게 12월이고 소용없어요. 1월 달 종가가 3,000원을 넘는 거는 의미가 없어. 2월 달 종가가 2,883원만 넘으면 돼요. 그러니까 1월 달에는 3,000원까지 올라가면 2주봉만 골드가 나는 거고 2월 달 종가가 2,883원 위에서 마감하면 이제 어디까지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7,000원대까지 열리는. 예, 이해되셨죠? 열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련의 현상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조금씩 걸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세요. 이게 정말 이런 징후들을 통해서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상태에서 1월에는 2,585원까지 현재 위치에서는 이제 2,585원까지는 조정이 가능한데 아까 3,000원대까지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격으로는 2,900원대까지 1월달에 2,900원대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3,000원은 이제 그 다음에 보여주겠죠. 그 다음에 주봉은 뭐 계속 위가 열려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특이사항이 없어요. 이주봉도 이대로 끝나면 위가 열리나요? 위가 열려요. 계속 추세를 타고 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 지금 차트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무섭다고. 이게 좀 올라섰잖아요. 4,600 얼마였죠? 여기 골드 났잖아요. 골드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4,655 위에서만 끝나면 되는데 지금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어요.
이 월봉인데. 그럼 목표가 얼마예요? 6,495? 여기잖아요. 여기까지 계속 열려 있다니까요, 지금. 그걸 계속 안 깨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6,490원이면 지금 4,825원인데, 5,000원도 아니고 6,000원이라니까요, 6,000원. 그래서 이게 뭔가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은 들어요. 확신은 없습니다. 예? 확신은 없는데 의심은 있는 거죠. 왜? 이 구조를 훼손하지 않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어쨌든 하락과 관련된 하락과 관련된 그 이슈들이 훼손되지 않고 잘 지켜가고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하락이다 상승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락에 유리한 형태를 파괴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일단은 굉장히 고무적인 상태라고 보고요. 그게 훼손되지 않는 한은 상방보다는 하방 쪽에 조금 더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가격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2,655원. 그죠? 그러니까 연말 종가. 연말 종가가 아니겠구나. 다음 주 종가. 연말은 하루가 더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 종가가 2,655원. 2,655원 아래. 위에서 끝난다라는 거는 이주봉이 이제 골드가 나는 거고, 이주봉이 골드가 나면 목표치가 3,045원 정도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주봉이 골드가 나면 1월 달에는 이주봉 때문에 증시가 위로 가기 어려운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주봉의 힘으로 증시가 위로 이렇게 밀어 올리면, 아니죠, 증시가 아래쪽으로 찍어 누르면 코버스가 이제 3,000원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주봉 코버스의 이주봉이 2,655원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 증시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힘이 작용하고, 코버스가 3,045원까지 가는 동안에 1월달은 아래쪽으로 쭉쭉쭉쭉 밀어 내릴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도미노식으로 영향을 계속 준다는 거죠. 코버스가 상승하면서 인버스도 상승할 거잖아요. 그러면 인버스의 구조도 계속 유지되고 코버스는 상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3,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유지되면 결국엔 증시는 오르지 못하고 계속 아래쪽으로 미끄러지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관점을 계속 유지하고는 있고, 때에 따라 이제 돈이 바뀌면 약간은 유보적이었다가 또 돈이 들어오면 살짝 적극적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돈이 뒤집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밖에 표현이 안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제가 돈이 거꾸로 움직이는데 거기까지 무릅쓰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은 4조 4천억 남았고 외국인은 1조 4천억 남았습니다. 오늘 8,200억 팔았거든요. 그럼 이틀치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해 내에 돈 다 정리할 수도 있어요. 올해 매수했던 거 26조를 하반기에 싹 다 정리할 수도 있다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외국인은 올해 투자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올해 투자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작년에 한 개인이 13.8조 정도, 13.8조 정도를 매도했는데 그 전에 2022년도에 어차피 16.8조를 매수했기 때문에 다 합산하면 플러스예요. 다 합산하면 플러스라고.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이기 때문에
개인은 지금 매수하고 있다고요.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로 싹 다 더하면 매수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외국인이 이제 빠져나가면 답 없는 거잖아요. 지금 증시를 올리는 주체가 외국인이었는데 외국인이 빠져나가면 없는 거죠. 13조 하다 4조 더하면 17조 정도니까 이게 거의 제로라고. 지금 2022년, 2023년, 2024년 다 합산하면 제로에 수렴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개인이 매수하고 있는 이 시점이 너무 좋은 거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7,890억 매수, 외국인 8,224억 매도, 기관은 893억 매도, 선물은 2,817억 매도. 선물은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누적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개인이 현물을 미친 듯이 사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인 거죠.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보유하고 있던 걸 거의 다 털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외국인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계속 내려가잖아요.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저는 저점이 붕괴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상승할 때보다 훨씬 더 힘이 강해요. 상승할 때는 중간에 이렇게 움푹 파인 게 있는데 없어. 지금은 시종일관 매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은 뭔가 굉장히 심각하게 안 좋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결과 좋다. 예? 오늘 결과 마음에 들어요? 저는 오늘 결과가 마음에 듭니다. 자, 오늘 결과 오케이. 왜? 주봉 하단선 죽였기 때문에. 기대한 값은 얼마였어요? 318. 예. 저는 그 밑에 기대치가 없었어요. 이 정도면 좋게. 아래 꼬리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생각한 것보다 길지 않습니다. 지금 아래 꼬리가 1% 정도 돼요. 많이 더 가면 올렸네요, 사실. 근데 현물은 얼마냐? 현물은 0.6%. 선물보단 덜해요. 0.6% 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아래 꼬리면 괜찮다는 거죠. 일봉 기준으로 보면 아래 꼬리가 긴데,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양호하다고 보는 거예요. 장대 음봉의 아래 꼬리가 0.6%짜리니까 괜찮다는 거죠. 자, 다음 주에 아래가 열리잖아요. 다음 주에 저가를 깨면, 예, 그러면 저는 하방이 절대 우위라고 봐요. 저가를 지키면 사세요. 근데 저가를 깨면 하방 우위라고. 그 얘기는 연봉, 분기봉, 월봉이 다 아래 꼬리가 짧은 음봉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다음 주 시작했는데 이번 주 저가를 깼다, 오늘 저가를 깼다, 그럼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음 주 매수 없어.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됐죠? 네, 그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 주봉이 저가를 지킨다, 매수. 저가를 깬다, 매수하지마. 이거고요. 예. 자, 다음 주가 2주봉 마감이고, 그 다음 주가 6주봉 마감이란 말이에요. 근데 6주봉은 1월 3일에 마감하고 2주봉은 27일에 마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주봉 기준으로는 지금 2470 몇이었더라? 2474였나? 예. 요 RM은 되니까 사실 큰 이슈는 없어요. 근데 얘는 2377.76 아래니까 어쨌든 연말로 갈수록 이 수치로 수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거래일수가 다음 주는 4일이고 그 다음 주는 3일일 거예요. 3일인가? 잠깐만요. 3일인가? 1월 2일, 1월 3일, 12월 31일. 그쵸? 3일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거래일수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에 수렴하려면
가능한 빨리 내려야 된다고. 가능한. 그러니까 2474가 중요한 게 아니라 2377.76 아래로 계속 수렴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려는 에너지가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퍼스 기준으로 필요한 가격이 2655원. 요게 27일 종가예요. 요 가격 넘으면 목표치가 얼마예요? 3045원이라고. 2655원. 지금 2610원. 그러면 다음 주 사거리일 동안 35원만 올리면 3045원까지의 타겟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가격으로 가려면 지수가 많이 내려야겠죠. 많이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400원 정도 내려야 되는데 400원 정도 올라야 되잖아요. 400원 정도 올라야 되니까 꽤 돼요. 지수가 꽤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상방을 보시는 분들은 주봉의 저가가 깨지면 와 끝내주는 찬스 다 싸다라고 덥석 물지 마시고 고민하시라고요. 응? 덥석 무시면 안 돼요. 고민하세요. 저가가 깨지면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지금이 가격이 굉장히 싸라고 생각하시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싸지 않을 수도 있다고. 왜? 코퍼스가 시세가 날 수도 있고 아까 6,400원대도 보였어요. 인버스는 지금 4,800원대인데 6,400원까지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현물을 물지 않는 이상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외국인이 돌아와야 돼. 리턴. 외국인이 리턴이 돼야 이게 지금 삼성전자도 오를 거고 증시도 상승으로 돌아설 텐데 지금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주체가 외국인인데 지금 외국인은 계속 현물 대량으로 팔고 있잖아요. 어제 오늘 7천억 8천억씩 팔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상방을 떠들어 봐야 외국인이 안 돌아오면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하방에 유리하게 자금이 집행되고 있다라는 거 1번.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의 현물 매도치가 최고치잖아요. 26조에서 지금 1.4조면 24.6조 원을 매도하고 있는 건데 최고치라고 오늘이. 그러면 지금 313대에 만들어진 저가도 붕괴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매수는 계속 말리고 싶어요. 매도는 보유하시고 매수는 말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 최종적인 의견입니다. 제 최종적인 의견은 매수는 말리고 싶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고 싶다면 저가를 지킬 경우에만 하시라고요.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하루살이 매수를 하고 주봉이 저가를 지키면 일주일짜리 매수를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투자자의 선택이지 제가 뭔가 간섭할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봉이 저가 깨지고 이주봉이 저가 깨지고 월봉이 저가 깨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싸다고 성급하게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거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만족합니다. 저는 오늘 만족해요. 왜냐면 오늘 주봉의 하단선을 작살냈기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